윤석열 정도면 지능 검사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이건 단순히 윤석열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노후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본인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에 임기를 제대로 마친다 해도 문제죠? 임기 이후에 죽을 때까지 수사하느라 불려다닐 삶을 본인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능 검사 한 번 하고 이상 있으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라는 거죠. 되지도 않는 대통령 놀이는 그만하고요.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 혼자만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임명하거나 임명하려고 준비 중인 모든 정부 인사들이 하나같이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니 욕을 한 번만 먹을 거 수십 번씩 먹는 거죠. 욕을 이렇게 먹으면 거의 700살까지는 장수할 것 같은데 말년을 벌써부터 이렇게 망쳐놔서야 되겠냐 이거죠. 수많은 정부 인사 임명을 거치고 이제는 유인촌과 김행 차례입니다. 유인촌이 어제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면 답변서라는 것은 사전에 글로 써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실수를 하기가 힘듭니다. 대면 청문회처럼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니까 서면 질의에서 실수를 하거나 논란을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인촌이 자우림 김윤아 씨를 비판했는데 내용이 가관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 발언을 통해서 어떤 역풍을 맞을지도 판단을 제대로 못하나 봅니다. 이 정도로 뇌가 굳었는데 어떻게 문체부 장관을 시킬 수 있을까요? 유인촌이 적은 답변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 유인촌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아실 겁니다. 김윤아 씨가 정치권에서 입방아에 오른 사건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했던 거죠. 사실 연예인도 국민이고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비판할 수 있어야죠. 원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국민 스스로 토론하고 투표하는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으로 갈 수 있도록 국가와 권력은 조력자 역할 정도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그게 아닙니다. 권력의 개입을 최대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자유로운 비판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국민들이 칭찬을 하든 비판을 하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굳이 정부 인사와 정치인이 나서서 비판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유인촌은 왜 이런 비판이 역풍으로 돌아오는 거냐면 유인촌이 진짜로 공개적 표현이 신중하지 못해 나락을 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이 아니라 정치계에 몸을 담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죠. 기자들한테 욕설을 날렸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가관입니다.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지 않은 내용까지 왜곡된 점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분 혹시 본인이 연예인 활동을 하던 80년대,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과거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미 유튜브에도 해당 영상이 원본으로 버젓이 남아있는데 발언하지 않은 내용까지 왜곡됐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문체부 장관에 앉힐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인성 논란만 있는 게 아니죠?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기관장 사퇴 중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고 특정 단체를 정해서 지원을 배제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블랙리스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도 부인하고 이명박 시절에는 블랙리스트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유인촌만 문제가 아니죠? 김건희와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는 김행 여가부 후보자도 문제입니다. 여기는 너무 불리할 거라고 판단이 됐는지 아예 국힘이 불참할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힘도 차마 김행을 방어할 수 없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인사청문회라는 건 뭐죠?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사람을 검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정해진 일정에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무조건 해야 할 일인데 이걸 어떻게 여당이 거부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미 국힘은 김행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바닥이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면 여당이 대놓고 후보자를 방어할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당당하다면 굳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질문마다 후보자가 대답을 잘못할 것 같고 모든 사안에 대해 불리하다고 판단하니 후보자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선언한 거죠. 욕먹을 것 같아서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건데 도대체 윤석열을 비롯한 이 정부 인사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이 정도면 김행을 후보자에서 제외하고 다른 인사로 임명한 다음에 국힘도 정상적으로 청문회에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당연한 과정이고 윤석열과 국힘도 그래야 욕을 덜 먹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혹시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김건희가 무조건 김행을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남편인 윤석열은 쩔쩔매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왜 굳이 정부 인사들 모두가 나서서 그렇게나 문제가 많은 김행을 후보자로 인정하고 여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거냐 이겁니다. 국힘이 내놓은 변명을 보면 불쌍할 정도입니다. 한다는 말이 일정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인도 단독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그렇게 당당하다면 일정을 단독으로 정하든 증인을 단독으로 의결하든 뭐가 문제냐는 거죠. 인사를 검증하는 거지 해당 인사를 옹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더 압박을 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도 모자랄 판에 왜 굳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냐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나 국감은 정권의 정책이나 인사 검증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나 여당이 국감과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발을 빼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경제의 토대가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나고 이제는 국격까지 미국과 일본에 전부 팔아먹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 그 어떤 분야에서도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제사회가 항상 평화로운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이 불안해하도록 만드는 건 아니죠.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서도 나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왜 우리는 정부에 의해서 역행해야 하냐 이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우리가 내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백 년째 어떻게든 지키려던 독도도 넘어갈 판이고 이제 미국 지도에서 동해는 없습니다. 일본의 표기를 공식화했습니다. 독립운동가도 역적이라고 하면서 흉상까지 철거합니다. 오염수도 바다에 방류할 수 있게 도와줘서 앞으로 30년 동안 일본은 바다에 오염수를 버릴 겁니다. 이것도 말이 좋아 30년입니다. 30년 이상이 될 겁니다. 일본이 원전 가동을 아예 중단하지 않는 이상 오염수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애초에 30년이라는 걸 믿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건 국민이 아닙니다. 이번 찍은 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번을 찍으신 분들 중에서는 중도층도 있을 겁니다. 극우 지지자들한테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미 뇌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중도층들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총선에서 투표를 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굳이 민주당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만 생각해봐도 국힘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녹취록 이미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하기도 귀찮은 사람이고 본인 소속 정당이 민주당보다도 싫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목표는 정권 교체밖에 없었고 이미 본인만의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나라 살림을 잘 꾸려나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 이상 윤석열은 모든 수단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대표를 더 괴롭히려 들 겁니다. 당장 쪼개기 기소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건 하나하나를 쪼개서 기소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 보고 나란 일을 하나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쪼개기 기소와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주에 3회 정도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야당 대표를 이렇게 괴롭히는 정부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영장 기각 사유가 증거 불충분인데요.